한 표 더입니다. 한 표 더 이게 무슨 얘기냐 볼까요? 국회 본회의 명패수보다 한 표 많은 표. 야당 부정투표 아닙니까? 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여기에 이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로 이 안건이 또 이 지정하는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 표결에서 어제 명패수라는 거는 재석이 몇 명이냐를 따지게 되는 건데 재석한 사람보다 표가 한 장 더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연인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투표수가 275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더 많습니다.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더라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의장님.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투표 새로 하세요. 한 매가 왜 더 많은지 국회의장으로서도 여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알면 부정투표겠죠. 이것을 재투표하지 않으면 부정투표라고 생각하시면 재투표하지요. 뭐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할까요? 양당 수석 원내대표 나오세요. 이게 나눠주는 분이 잘못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한 표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국회법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해설대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최창일 교수님, 저도 국회 출입을 상당 기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재석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건 처음 봤거든요. 이 대체 한 표는 어디서 나온 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글쎄요, 뭐 국회의장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마 저기 표를 2개를 줄 수 있겠죠. 실수로. 네. 근데 그것도 참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긴 해요. 저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국회 생활을 좀 해봤는데 네. 적어도 저런 얘기 처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제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자리에서 이러니까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른바 그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야당이 주장하고 이른바 극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네. 부정선거를 같이 중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소란으로 그친 건데 그래서 이런 일이 국회의원들이 그 참 우리 국회의원들 말이죠. 개개는 다 훌륭한데 꼭 이런 일이 나타나요. 또 보면 참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언어의 수위도 그렇고 이런 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182대 93이니까 전혀 또 재투표한다고 해도 전혀 영향을 안 주겠죠. 이 당장 이 자체가 네. 한두 표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거조차 하나하나가 다 국회에서 요즘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장수가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건 좀 씁쓸하다. 이런 일이 왜 있는 거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 투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원식 의장이 막 책 들고 막 얘기를 해요. 국회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좀 보자고요라고 얘기를 하죠. 국회법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거냐 보겠습니다. 국회법 114조의 3항이에요. 투표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법조문입니다. 이경미 변호사님. 여기만 보면 재투표 해야지. 근데 항상 뒤에 법조문은 늘 그래요. 다만이 붙습니다. 네. 이 다만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이게 여기가 주냐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더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앞줄만 해석하고 뒷줄만 해석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원칙은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재투표를 하는 게 이제 맞는데 하지만 결과를 봤는데 이게 뭔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미미하다. 그런 정도의 이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결국 안 해도 된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회법도 어쨌든 이 해석서가 있으니까 아마 네. 이제 국회의장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 절차에 있어서도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재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되는 건데 네. 뭐 그러면서도 이제 뭐 재투표를 원하면 이제 또 그렇게 붙이겠다라고 또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으니까 네. 사실 뭐 이것이 뭐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다 이렇게 조금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절차상의 큰 하자로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찬성 반대를 따져봤을 때 이 한 표를 넣니 빼니 해도 어쨌거나 찬성 182에 반대 93이라 큰 차이라 이게 뭐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런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송은석 원내대표가 부정선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한 표 더 나온 본회의 표결, 야 부정투표, 여 야당의 술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라는 게 또 이 여당의 얘기예요. 여야가 대치 상태니까 서로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투표수보다 명패수가 투표수가 더 명패보다 투표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국회법 취지가 네. 당연히 재투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되는데 왜 그거를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하는 거거든요. 저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거부터 계속 줄기차게 추진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4.19라든지 5.18 같은 거 유공자법은 있는데 1964년 이후에 민주화 유공자 뭐 부마 항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6월 항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유공자로 해주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동의대 사건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 경찰관이 7명이나 죽었습니다. 서울대 뿌락치 사건 이런 사람들도 다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보안법에 금고 이상 형은 뭐 여기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빠져나간 조항이 저기 또 있습니다. 보훈처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은 국가유공자법 그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유공자가 된다. 그러니까 저런 법이 그렇게 급합니까? 저는 당연히 재선거를 해서 진짜 뭐 하나마나 물론 통과는 될 거예요. 민주당이 압도적이지만. 근데 이거 하나를 보면은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적이지 않고 얼마나 이 정파에 치우친 국회의장인지를 알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데 더불어 가야 되는데 저런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국회의장한테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윤영걸 대표님께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면 최창일 교수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또 없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국회의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 국회법의 조항을 가지고. 그리고 다만 그 밑에 조항이 없으면, 다만 이하에 그 네. 문장이 없으면 당연히 재투표해야 돼요. 뭐 결과가 뻔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국회법에 그 단서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충실히 따른 거예요. 국회의장으로서. 단지 여기서 지금 이제 민주의 유공자법 그 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히 이 시각차가 커요. 여러 논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거예요 지금. 네. 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당장 통과가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지나면 그때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그걸 투표한 건데 아무튼 이거는 여야가 생각은 달랐죠. 이게 절차의 문제거든요. 이 절차의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여야가. 제가 볼 때 이건 재투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국회법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럴 때 이렇게 해라. 나와 있는 거라서 그걸 충실히 따라왔고 또 국회법 해설서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국회의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도 받아들인 건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생각이 다르니까 또 이걸 또 야당이 수술 부리는 거 아니냐. 야당이 수술 부릴 게 뭐 있어요. 이거 어차피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 알 텐데 그 여당도 뭐 저런 얘기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 부정투표라고 또 얘기해서 그래서 뭐 저의 추론이긴 한데 일각에서 얘기됐던 그 부정선거론과 같이 겹쳐서 상기시키려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야가 어쨌든 조금도 양보가 없다. 정말로 제도적 자제가 전혀 안 된다. 네. 이 절차에서 그런 게 또 드러납니다. 예. 네, 여야가 조금도 양보가 없다. 그게 또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재투표를 해도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재투표가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상황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개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판단을 맡겨놓으시고 조용히 계시죠. 개표도 좀 조용히 하세요.
흘겨 쓰긴 했습니다만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여서 유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글을 쓰실 때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박또박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표가 무효로 되었다면 응당 부결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장은 부결되는 안건을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가결로 처리해버리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 다음 법적 조치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법이냐라는 거죠. 아까는 민주유공자법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 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요 표결이었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뭔가 흘려 쓴 게 있었다. 그래서 180표로 가결이 되긴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죠. 흘려 쓰기 한 2표. 요 2표가 유효하냐 마냐가 좀 논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2표가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이건 180표가 안 되면 또 패스트트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2표가 아니면 178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되고 안 되고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최찬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석에 네. 따라서 저런 건 제가 어디 재투표하는 게 깔끔하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가짜를 근데 이제 보질 못해서 우리가 네. 어느지 모르겠어요. 판단을 못했어요. 근데 국회의장 표현에는 흘견 썼지만 이거는 가결이다라고 이제 판단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네. 야당은 당연히 지금 저렇게 얘기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가표가 아니라 부표로 해석이 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면 아까 국회법에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다만 이게 재투표를 하거나 안 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 미미한 차이다라고 해서 재투표를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재투표 안 했는데 아까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은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 흘겨 쓴 거에 대해서 가냐 부냐의 해석의 차이가 난다면 이건 재투표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논란이 없을 수가 있고 저는 야당이 당연히 전 반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 이제 관건 기준이 되는 거겠죠. 요건에 대해서는 요거는 결과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재투표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재투표를 해야죠. 아니 간지 부은지 흘려 써서 잘 분명하지가 않다잖아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을 하냔 말이에요. 저것도 아마 흘려 쓴 거를 언론에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글자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간지 뭔지. 근데 지금 공개 안 하니까 네. 저도 어떤 편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국회의장이면은 당연히 재투표를 해야 되죠. 왜? 저게 2표가 부결이나 무효로 되면은 그게 찬성 반대가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 법이 시를 다투는 뭐 안보라든지 경제에 관한 법이 아니에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투표하는데 뭐 얼마나 더 걸리겠어요. 잘해야 하루 이틀 걸리는 건데 그거조차도 허용을 안 하고 저렇게 땅땅땅 두드리는 거 국회의장이 너무 좀 폭주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이건 좀 국회의장의 폭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랬죠.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그럼 국민의힘은 뭘 하겠다는 생각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를 했다. 네. 국회의장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또 권한 남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헌재에서도 국회법상에 이게 가결로 보고 충분히 재투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서 네. 권한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건데 과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지 여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법적인 쟁점을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건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 헌재로 또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왔다 갔다 문제다라는 지적이 참 많은데 이번에 또 하나 또 올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